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오늘은 광박 스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박이 상담 심리사를 따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담 심리사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과 더불어서 이제 민간 자격증 중에서는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 나오는 상담심리사랑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상담학회에서 있는 전문 상담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한 영상이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상담사 1, 2, 3급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청소년 상담사 3급을 땄고 1급을 딴 지도 이제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는 1, 2, 3급을 땄어요. 하지만 저는 상담 심리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상담 심리사 1급의 경우에는 있으면 제가 활용도가 있고 굉장히 쏠쏠하게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상담 심리사 2급은 저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에요. 사실 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연회비를 안 내고서 이제 그 자격 유지를 하지 않을까, 자격 유지를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굳이 비용을 내면서 매년 비용을 내면서 자격증 유지 비용을 내면서 자격을 갖고 있을 저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상담 심리사 2급이 없으면 이제 대학 상담센터나 EAP 기업 쪽에서는 일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커요. 아무리 상담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저는 절대 이런 데서 일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대학 상담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제 수입을 감당할 만큼 줄 리가 전혀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실제로 상담심리사 1급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봉 5천 이상 주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상담심리사 1급이 있어도 뭐 연봉이 한 4천, 5천 요 정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상담심리사 2급이 없으면 상담사가 일할 수 있는 루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제약이 생기긴 하지만 저는 그런 제약이 생긴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예전에도 소개를 했지만 병원에서도 5년 정도 개인 상담을 한 경험이 있어요. 혹시 내가 나중에 다시 유료 상담기관에서 페이잡으로 프리랜서로 파트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도 사실 상담심리사 2급이 없어도 저는 어렵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료기관에 센터를 이끄는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두 명이 본인의 기관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해요. 한 명은 상담심리사 2급 있고, 한 명은 이제 이미 유료기관에서 5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어요. 누구를 더 선호하시겠어요?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아래의 상황이죠. 사실, 경력이란 게, 특히나 페이잡 경력 같은 경우는 학위라던가 자격이 없으면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학위 받으시고 석사학위 받으시고 자격증 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어쨌든 상담에 대한 유료 상담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더 높이 평가하는 게 경력에 대한 부분이야. 항상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청소년 상담사로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상 상담심리사 2급은 저에게는 줘도 딱히 쓸데가 없는 그런 자격입니다. 하지만 대충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격입니다. 처음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자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자격을 따는 과정에서 상담사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청소년 상담사와 더불어서 꼭 따시라라고 하는 자격이고요. 어쨌든 저는 일단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쉬웠던 시점은 있었겠죠, 그죠? 그런 시점에서도 제가 따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저는 석사학위는 2009년 2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수련을 받지는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 돈이 없어서죠. 뭐 아까워서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제가 석사 학위를 마쳤을 때 그 당시 돈으로 빚이 4, 5천 정도 됐어요. 학자금 빚도 한 3천이 좀 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친척들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빌린 게 있거든요. 1,000만 원인가 500인가 좀 빌렸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치면 대략 잡아도 1억은 넘는 돈이죠. 그래서 그 정도 빚을 안고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자격증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민간 자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연회비나 이런 것도 내야 되지만 이제 수련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슈퍼비전 비용이라든가 연수 비용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진 않았고 청소년 상담사를 따자라고 계획을 했고 차근차근 3급과 2급을 땄죠. 아마 2009년 2월에 졸업하고 2009년 11월에 청소년 상담사 2급을 땄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취직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일하다 보니까 2010년에는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래 학회라는 게 학회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분회 활동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 센터 자체에 분회가 또 있었어. 그리고 이제 정직원들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두 번씩 공개사례 슈퍼비전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개인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면 공개사례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는데 이 공개사례가 좀 비싸요. 단가가 들으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더 비쌉니다. 2배나 뭐 어쨌든 비싼 편인데 요거를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서울시 센터가 지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나름 배우는 좋지 않아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저희 센터의 부장님부터 해서 우리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공감대가 좀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성도 키우면서 이제 자격증도 같이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선생님들이 2급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저도 같이 껴서 1급을 같이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는 1급을 바로 딸 수가 있었고 지금도 1급을 바로 딸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1급을 바로 따려면 2급에 해당하는 수련 요건을 추가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야 개념이. 1급을 바로 따는 게 이제 수련 횟수를 줄이려는 건데 그죠? 예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1급을 바로 따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 먹고 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쯤 됐을 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1급을 바로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가 1급을 하려면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슈퍼비전을 30번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1년 동안 15회 정도 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 센터 선생님들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은 상담심사 1급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저희 부장님과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단 슈퍼비전을 또 부장님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무료로 그냥 또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서로 슈퍼비전을 도와주셨었고 그리고 뭐 제가 그래도 청소년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담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소문난 이런 강사들도 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들도 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에게 직접 돈을 내서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동안 한 15회 내외 개인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15회 내외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채워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문제가 상당히 큰데 전문성에 대해서 좀 슈퍼바이저 1급을 갖고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1급을 따긴 땄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좀 쉬쉬하는 이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강화해야겠다라는 학회 측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상담사들이랑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슈퍼비전 횟수를 증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급 같은 경우에는 50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마 2015년부터 확실히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어떤 분위기였냐면 13년, 14년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슈퍼비전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12년도나 13년도에는 1급을 따기 위해서 개인 슈퍼비전을 30번 받아야 됐다면 이제 14년도에는 40번, 15년부터는 50번 이런 식으로 해서 16년부터 차례대로 15년 이후부터는 50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바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1급을 준비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빨리 13년 전에 받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학회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또 아니까 이제 30번 넘으면 되지만 딱 30번이나 31번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채운 사람들은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고 비용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히 슈퍼비전 횟수만 눌리는 쪽으로 한다? 라는 거는 좀 굉장한 실망감이고요.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리라고 10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심리학 쪽에서 이제 그 심리사법, 심리상담사법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뭐 학회가 그만큼 무능하게 뭐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깊은 고민과 어떻게 전문성 높일까에 대한 거를 더 고민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처리를 했다. 그죠? 그게 뭐 30번이 50번이 되고 100번이 된다 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크게 없거든요. 어차피 돈만 쓰고 시간만 더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회 자격증은 많은 노력이 들지만 시간만 쓰면 되는구나 이런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심리상담사법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담심리사는 따지 말고 그냥 천문선 상담사 1급을 따자. 그때도 있었으니까 자격제도가 해서 그때 그 슈퍼비전 한 15회가량 받고 분해활동도 거의 분해활동 같은 거 다 채웠거든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학회도 탈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배 상담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새롭게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그 학회에서 조금 더 이런 새롭게 커가는 상담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조금 고민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다는 얘기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담심리사를 안 따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거의 초반 3, 4년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있고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사실 한 5년 정도 자리 잡고 일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심 2급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경력 자체가 이미 상심 2급을 더 넘어서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차피 상담심리사 2급을 따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탄탄하게 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를 잘 선택한다던가 그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컨텐츠니까 오늘은 광박이 상담심리사를 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고민하는 광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